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논어를 읽은 후에도 읽기 전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는 논어를 읽지 않은 것이다. 성리학자 이정 형제가 남긴 말입니다. 그만큼 논어에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논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 공부. 이 책은 논어에서 찾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알려주면서 더불어 이로 인해 나 자신까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혜. 논어가 말하는 인간관계 잘하는 법을 이 책을 읽으며 배워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지혜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에 지배를 받는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물론 수양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살든지 그곳을 변화시켜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공자나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 보통 사람이 시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대한 그들조차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래서 거듭해서 사귀는 사람과 처한 환경을 신중히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다짐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 논어에는 계속해서 같은 가르침이 실려 있다. 이인에는 사람의 허물은 각기 그가 어울리는 무리에 따른다. 허물을 보면 그가 인한지 알 수 있다. 라고 실려 있다. 또한 유능한 장인은 반드시 먼저 자신의 연장을 손질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의 대부 중 현명한 사람을 섬기고 그 나라의 선비 중 인한 사람과 버텨야 한다. 라고 공자는 가르쳤다. 제자 자공이 인을 행하는 방법을 묻자 공자가 한 대답이다. 자신의 핵심 철학인 인을 기술자의 일하는 모습에 비유해서 알기 쉽게 말해준 것이다. 선비란 평소에 함께 어울리며 교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에서나 삶에서나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을 신중하게 골라 그들과 함께 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인을 몸에 익힐 수 있다는 말이다. 군주자적 금묵자흑도 어떤 사람과 교류할 것인가를 실감나게 말해주는 잘 알려진 글이다. 서진 학자 부현이 편찬한 태자소 부잠에 나오는데 그 뒤에 실린 글도 적절한 비유다. 소리가 고르면 음향도 맑게 울리고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도 고다진다. 마중지봉, 산밭에 난 쑥이라는 이 성어는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쑥도 곧게 자라는 산밭에 있으면 고다진다는 뜻이다. 선량한 사람과 교류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그 영향을 받아서 자연히 선량해진다는 뜻이다. 이 성어들이 말하는 의미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같다. 사람은 자신이 접하는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에 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쁜 주변을 정리하고 좋은 사람을 찾아 사귄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린이를 양육할 때 가장 필요하다. 성인의 경우 이미 성장의 단계를 그친 상태고 그 삶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물론 나이는 먹었으나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성인도 많이 있지만 이들 역시 좋은 계기를 만나면 언제든 회복하고 돌아올 능력이 있다. 하지만 아직 성장의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어른의 책임이다. 잘 알려진 고사가 맹모 삼천지교다. 맹가의 어머니는 그 집이 무덤과 가까웠는데 맹가는 매번 장사 지내는 일을 흉내내며 놀았다. 이곳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며 시장 근처로 이사했다.
맹가는 이번에는 상인의 흉내를 내며 놀았고 맹모는 또 이곳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며 이사했다. 그리고 이사했던 곳은 학교 근처로 맹자는 예를 배우고 예법을 행하는 것을 흉내내었다. 마침내 맹모가 말하기를 이곳은 참으로 자식을 살게 할 만한 곳이다 하고 그곳에 거처하였다.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학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치열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에 따라 나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높은 학문과 수양의 경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다. 다음 글은 공자 가어에 실려 있다. 공자가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에라도 복상은 날로 진보할 것이나 단목사는 날로 퇴보할 것이다. 이를 들은 증자가 묻자 무슨 뜻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복상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나 단목사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그 아들을 모르거든 그 아버지를 보라고 하였고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르거든 그 벗을 보라고 하였으며 그 임금을 모르거든 그 신하를 보라고 하였고 그곳의 땅을 알려거든 그 초목을 보라고 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마치 난초의 방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 지나면 그 향기에 동화된다. 나쁜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마치 어물전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지나면 그 악취를 맡을 수 없게 되니 이 역시 동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그 거처할 곳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 자하와 자공은 둘 다 공자의 뛰어난 제자다. 자하는 학문에 뛰어났고 자공은 언변에 뛰어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삶에서도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자하는 소극적인 성품이었고 자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은 배움의 자세가 갖춰진 것이다. 일상에서 항상 좋은 점을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삼기에 이들은 날마다 성장한다. 하지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좋아해 사귀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성장하기 어렵다. 눈앞의 작은 기준에 자신을 견주며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성장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더 높은 경지를 원한다면 곁에 있는 사람, 눈앞의 일이 아니라 더 넓은 곳에서 꿈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자공도 훗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지금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 누구든 타고난 성향을 거슬러 이겨내기는 어렵다. 물론 특별한 계기로 한순간 완전히 변화해 경지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은 거의 드물다. 따라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조금씩 고쳐나가고 변화해 나가면 된다. 나쁜 주변을 정리하고 좋은 사람을 찾아 사귀고 하루하루 배워나간다면 어느 순간 변화된 자신을 볼 수 있다. 자공 역시 그랬다. 사람의 품격이나 허물은 그가 어울리는 무리에서 나온다. 사람을 정확히 보는 눈으로 온 세상을 얻는다. 자유는 문장과 학문에 뛰어나 동문 자하와 함께 공문 10철에 꼽히는 제자다. 수많은 제자 중에서 자하와 함께 오직 두 사람만 인정받았던 점에서 보면 그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자유는 무성 출신으로 공자의 인정받는 제자가 되었고 출신지의 읍제까지 되었으니 세상의 기준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 그가 스승인 공자에게 추천했던 담대 멸명 역시 뛰어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자유는 그의 인재됨을 말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는데 충분히 공감이 간다. 지름길을 가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상사의 방을 찾지 않는다. 공자도 그 말을 듣고 담대 멸명에 대해 다시 평가했을 것이다. 주자는 소학 집주에서 이렇게 풀이했다.
지름길을 가지 않는 것은 행동을 올바르게 하여 작은 이익을 보거나 빨리 하려는 뜻이 없다는 것이다. 공적인 일이 아니면 읍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지킴이 있어 자기 몸을 굽혀 남을 따르는 사사로움이 없음을 볼 수 있다. 담대의 멸명은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함께 그 과정조차도 바르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눈앞의 이익과 빠른 출세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이를 원한다면 지름길을 찾았을 것이다. 성공을 위해 편법과 불법을 쓰고 실력보다는 상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아부와 아첨을 하게 된다. 뇌물로 그 마음을 잡으려는 짓도 서슴지 않게 된다. 근본 없이 겉모습만 자랑하면 곧 바닥이 드러난다. 이처럼 세상에 자신의 큰 이상을 펼치려는 사람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다. 공자가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다. 이렇게 곧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이상을 이룬다. 당장은 남보다 늦을지도 모르지만 더디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이 크고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 중리제자 열전에서는 그의 훗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용모가 매우 못생겨서 가르침을 받으러 왔을 때 공자는 재능이 모자라는 사람이라 여겼다. 그러나 수업을 받은 후 물러나면 열심히 실천하며 수양했고 길을 갈 때는 절대로 지름길로 가지 않았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재상과 대부를 만나지 않았다. 남으로 내려가 양자강에 이르렀을 때는 따르는 제자가 300명이나 되었고 주고받는 것과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 분명하여 제후들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졌다. 공자는 이런 소문을 듣고 나는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제여에게 실수를 했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좌우에게 실수를 했다 라고 하였다. 제여는 잘 알려진 대로 말의 능력이 있으나 행동에 따르지 못해 공자에게 많은 질책을 받았던 제자다. 공자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사람 전문가다. 하지만 공자는 제여로 인해 말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바탕이 없는 말은 아무리 번드르르 해도 곧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공자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로는 담대의 멸명도 마찬가지다. 제여와는 달리 담대의 멸명은 외모가 흉하게 생겨서 공자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높은 학식과 깊은 수양의 공자조차도 담대의 멸명을 멀리했을 정도니 그 외모가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담대 멸명은 외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보란듯이 성공하여 스승인 공자가 자책하도록 만들었다. 오늘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 외모가 출중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외모를 다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금전적인 투자에도 아낌이 없다. 하지만 말의 능력과 외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당장 사람의 마음을 끌 수는 있다. 하지만 내면의 바탕과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든든한 사람됨의 근본이 없이 겉모습만 자랑한다면 곧 그 밑바닥이 드러나고 만다. 외모나 태도만으로 사람을 평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새길 점은 자유의 도량이다. 자유는 공자조차 멀리했던 담대의 멸명을 부하로 발탁했다. 사심없이 그를 중용했고 바른 태도를 보고 그를 인정했다.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담대 멸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어떤 지도자도 외모나 태도만으로 자기 부하를 평가하지 않는다. 일에 능력이 있어서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상사를 대할 때 곱고 바르다면 그는 어떤 일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자유는 바로 이런 점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능력은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공자는 평생을 두고 사람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사람을 알려면 말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어를 보면 거듭해서 사람을 잘못 본 자신을 한탄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말로 현혹당하기도 하고 외모에 넘어가기도 한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공자의 태도다. 공자는 자기가 잘못을 할 때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쳐나갔다. 부족함을 한탄하며 자신을 질책하기도 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잘못도 그냥 넘기지 않고 고치는 사람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 사람을 보는 통찰력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통해 내면을 채우고 경험을 통해 스스로 다듬어 나간다면 사람을 보는 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인문고전은 큰 힘이 된다. 사람됨의 근본을 알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는 수천 년 된 지혜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사람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사람을 알면 세상을 알 수 있고 사람을 얻으면 세상을 얻을 수 있다.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은 군자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고 여러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사람들과 좋아하는 바가 같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람들과 미워하는 바가 같으면 한마음으로 따를 것이다. 삼약에 실려있는 글로 공감의 힘을 말해준다. 지도자라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바를 살펴 거기에 합당하게 다스려야 성공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논어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예문의 글인데 헌문에 실려있는 춘추시대의 명제상 관중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제나라 환공이 공자 규를 죽이자 소홀은 그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관중은 죽지 않았으니 그는 인한 사람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자로의 말에 공자가 대답했다. 환공이 제후들을 규합하면서 군사력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었다. 그만큼만 인하면 되리라. 환공이 제후들을 규합하여 패왕이 되는데 오직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덕으로 통치하는데도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관중은 그것만으로도 인한 사람의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뒤이어 자공이 관중은 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공이 공자 규를 죽였는데 따라 죽지도 않고 오히려 환공을 도왔습니다. 라고 같은 말을 하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관중이 환공을 도와 제후의 패권을 잡게 하여 천하를 바로잡았고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도록 그 은혜를 받고 있다. 관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어찌 평범한 사람들이 사소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매어 죽은 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겠느냐. 공자는 관중이 보통 사람들과 같이 가볍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중은 이후로 제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강한 군대를 육성하여 패권국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 이 대화들에서 제자들은 자신이 모시던 공자 규가 죽었는데도 따라 죽지 않았던 하나의 사건만으로 관중을 평가했다. 하지만 공자는 관중의 단편적인 면이 아니라 관중의 삶의 전체를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비록 관중이 공자 규를 따라 죽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오히려 큰 꿈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취할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남은 관중은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제나라를 부국으로 만드는 큰일을 할 수 있었다. 제나라 환공을 춘추 5패 중에 하나로 만들었고 제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곡간이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예와 치욕을 알며 군주가 예법을 잘 지켜야 부모, 형제, 처자가 화합한다. 라고 주창하며 예의 염치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제나라의 전성기를 만들었음은 물론 이웃나라들까지 도움을 받게 했다.
따라서 후세의 나라들이 문화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공자는 인정했다. 하지만 공자가 관중의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8일에서 공자는 관중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다. 관중은 집이 셋이나 있었고 필요 없이 많은 가신을 두었으니 검소하지 않았다. 나라의 임금만이 병풍으로 문을 가릴 수 있는데 관중은 자신도 병풍으로 문을 가렸고 두 임금이 연회를 할 때 임금만이 술잔을 놓을 자리를 둘 수 있는데 관중도 술잔을 놓을 자리를 만들었으니 어찌 관중이 예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앞에서 관중을 좋게 평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다. 실제로 관중은 임금의 권력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많은 월권을 행사했다. 공자는 권력을 잡고 난 후에 관중이 교만해졌음을 질타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지만 휩쓸리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경험했던 일면이나 사건 혹은 흘려들은 풍문이나 소문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쉽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거나 미워한다면 쉽게 그 의견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공자는 사람들의 그런 성향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예문도 그 중에 하나다. 사람을 평가할 때 특히 사람에 대해 좋고 나쁨의 감정을 가질 때는 반드시 확실한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나아가 사회나 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는 어떤 사람을 뽑아서 쓰느냐에 따라 경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좋은 사람을 찾아서 뽑아 쓰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자로에 실려 있는 자공과 공자의 대화는 예문을 쉽게 풀어준다. 자공이 마을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라고 대답해준다. 이어서 모두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역시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해준다. 마을에 선한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고 그 마을에 선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미워하는 것만은 못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크로스 체크라고 할 수 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아야 한다. 변함없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사람들과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모두에게 호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좋은 게 좋은 우유부단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중용에는 군자, 화의, 분류의 성어가 실려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지만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리가 가는 대로 휩쓸려가는 사람은 그들과 한 통속이 될 뿐이다.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한 주관이 있어야 한다.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화목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옳고 바른 길에 대해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르게 선 사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의 모습이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어렵다. 특히 칭찬이나 비난은 조심해야 한다.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전해 듣는 사람 역시 자신의 신념이나 개인적인 친분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제각기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객관적인 평가라고 해도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공정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공자 역시 최고의 학자이자 사람 전문가였지만 사람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장 존경받는 한 시대의 스승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공자의 평가 한마디는 그 사람의 평판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어에서 공자는 사람의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했지만 개인에 대한 평가는 자주 말하지 않았다. 드물게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있었지만 반드시 그 이유를 함께 말해 주었다.
공야장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칭찬하고 있는데 적나라의 재상 자산과 제나라의 재상 안자이다. 자산은 군자에도 네 가지를 갖추고 있었다. 처신에는 공손하고 윗사람을 섬김에는 공경스럽고 백성에게는 은혜롭고 불일 때는 의리에 맞게 했다. 안평중은 사람과의 교제를 잘하였으니 사귄 지 오래되어도 변함없이 공경스러웠다. 노나라의 대부 장문중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는데 명확한 이유를 제시했다. 장문중은 집에 큰 거북을 모셔두고 기둥머리 나무에는 산 무늬를 조각하고 동자 기둥에는 수초를 그렸으니 어찌 그를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종묘에서 점을 치는 물건들을 대부의 집에 두는 것은 부당한 처신이기에 예를 중시하는 공자는 화가 났지만 최대한 절제해서 말했다. 공적인 분노이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칭찬은 감정이 아니라 확인을 거치는 작업이다. 예문에 관한 내용은 위령공에 실려 있다. 곡구나 사어여, 나라의 도가 행해질 때도 화살처럼 고닫고 나라의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도 화살처럼 고닫다. 군자로다 겁의곡이여, 나라의 도가 행해지면 벼슬을 하고 나라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능력을 거두어 감출 수 있었구나. 겁의곡은 논어에도 몇 차례 등장한 인물이지만 사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어도 역시 위령공 시대에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죽어서도 나라를 위한 간언을 했다는 고사에 등장한다. 한시외전, 공자 가어에 실려 있는데 여기서 겁의곡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영공은 무도한 인물이지만 좋은 신하가 있었기에 위나라를 큰 문제 없이 잘 이끌었다. 하지만 한때 그도 실수했던 적이 있는데 간신 미자하를 등용했던 일이다. 사어는 미자하를 내치고 충신인 겁의곡을 등용해야 한다고 계속 간언을 올렸지만 위영공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사어는 뜻을 이루지 못했고 죽을 때가 되자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위나라의 관직에 있으면서 겁의곡을 등용하지 못했고 미자하를 내치지 못했으니 이는 신하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내가 죽어도 예법에 맞추어 장례를 치르지 마라. 내 시신은 창문 아래에 두고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위영공이 조문을 와서 그 이유를 물었고 아들은 부친의 유언을 그대로 전했다. 위영공은 깜짝 놀라 자신의 허물을 인정했고 결국 겁의곡을 등용하고 미자하를 내쳤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칭찬했다. 사어는 자신의 시신으로 주군을 감동하게 하고 나란 일을 바로잡았으니 그는 과연 정직하구나. 하지만 공자의 말이라고 해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이 말에 대해서도 공자가 사람을 편파적으로 좋아해서 부당한 칭찬을 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듣고 공자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 내가 누구를 칭찬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 확인과 시험을 거친 것이다. 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는 공정해야 한다. 공자와 같이 권위 있고 존경받는 인물의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공자 역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말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공자 역시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에 앞의 예문에 이어서 몇 가지 방법을 일러준다. 나는 그래도 사관이 의심이 가는 글을 빼놓는 것과 말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빌려주어 타개하는 것을 보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구나. 확실히 모르는 사실은 미루어 두었다가 사실을 확인한 후에 기록하거나 말해야 한다. 역사를 다루는 사관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또한 말의 주인이라고 해도 자신이 그 말을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야 말도 지키고 자신도 지킬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미워한다고 해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는 말처럼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여론이나 주위의 분위기에 쉽게 따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직접 판단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므로 리더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쁘게 하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칭찬이든 비판이든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칭찬은 그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까지 흔들리게 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된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절망감에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다. 칭찬은 리더십의 요체다. 하지만 양면에 날이 있는 검과 같다. 잘 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나는 물론 전체를 흔드는 약점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 좋은 충고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상대를 감복시킨다. 상대가 누구든 충고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충심으로 타이름.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처럼 상대에게 잘못이나 허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가능한 한 충고를 절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충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 모시고 있는 임금은 물론 절친한 친구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런 고민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했기에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쳐 제각각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었다. 군주에게 자주 간언을 하면 곧 치욕을 당하고 친구에게 번거롭게 자주 충고하면 곧 소원해진다. 이 역시 공자의 제자 자유가 준 가르침이다. 예문의 원문에서 삭은 숫자를 가르치는 수와 같은 한자로 빈번하다, 빠르다, 촘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빈번하게 수시로 찾아가 만난다든지 말이 간결하지 못하거나 싫어하는데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모두 삭이다. 따라서 예문에서 뜻하는 바가 단순히 자주 그리고 많이의 문제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충고가 있다. 당나라의 태종의 명신 위징은 간언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했다. 당 태종은 도덕성을 내세우면서도 현실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통치 철학을 구가했다. 위징과 같은 반대편 인물까지 중용했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당대 최강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위징은 황제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간이대부로 일하면서 당 태종에게 수백 번이 넘는 간언을 했다. 이를 통해 천하를 통일하고 천자의 자리에 오른 당 태종이 가질 수 있는 교만함을 견제하고 겸손함과 올바른 자세로 백성을 편안하게 이끌도록 했다. 위징은 심지어 당 태종이 이미 명령을 내렸던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강력하게 간언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당 태종의 전횡을 막았다. 한 번은 당 태종이 가까운 남산으로 사냥을 가려고 수레와 말을 준비시켰다가 취소했다. 위징이 이유를 묻자 당 태종은 이렇게 답했다. 원래는 사냥을 가려고 했으나 그대에게 꾸중을 들을 일이 두려워 포기했소. 물론 조직의 장이 자신과 마음이 맞고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것에 안정을 느끼고 끌림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을 합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묵자가 말했던 뛰어난 인재는 부리기는 쉽지만 자신이 모시는 군주는 훌륭하게 보필한다는 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 태종은 언제나 직언을 해대는 위징이 미워서 저 노인네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황후 앞에서 외쳐 황후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당 태종은 위징이 죽은 후 자신의 실정이 있을 때마다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며 위징이 그리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증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고구려 정벌을 떠났다가 참패를 하고 자신은 눈에 부상을 당해 붕대로 싸매고 처량하게 돌아올 때였다. 위증의 고사에서 보면 진정한 충고는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충고란 충심, 즉 진실한 마음이 바탕이 되면 그 방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내 몸처럼 아끼는 친구가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죽음에 이르는 길에 빠져 있다면 그 어떤 일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설사 절교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막는 것이 올바른 도리일 것이다. 모시는 임금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겸손을 전제로 한 충고에는 진심이 있다. 고전에서는 지혜로운 충고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다. 진실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고 잘 인도하되 그래도 할 수 없다면 그만둘 일이지 스스로 욕을 보지는 말아라. 안연에 실려있는 글로 자공이 벗에 대해 묻자 공자가 해준 말이다. 친구 사이는 간곡하게 선을 실천하고 악을 멀리할수록 권하며 형제는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야 한다. 역시 공자가 자로에게 선비의 자격을 말해준 것으로 자로에 실려 있다. 공자는 친구 간에는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충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충고는 사실 쉽지 않다.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하더라도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충고란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듣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심하면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역으로 충고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대보다 더 낫다는 교만한 마음이 무의식에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친구에게 충고를 할 때는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는 겸손을 전제로 해야 한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바탕이 없이 함부로 던지는 충고는 교만함이고 듣는 사람에게 상처로 남게 된다. 공자는 임금에게 행하는 간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충신이 주군에게 간언하는 데에는 5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속이는 것, 둘째는 꾸미지 않고 말하는 것, 셋째는 비굴하게 말하는 것, 넷째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다섯째는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다만 군주의 성질을 헤아려 간언해야 하는데 나는 비유로 말하는 것을 택하겠다. 군주의 성격과 성향을 잘 헤아리되 비유와 풍자로 깨닫게 하라는 것이다. 근사록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군주의 마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마음의 밝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밝은 곳이란 그 사람이 잘 아는 것 혹은 장점을 말한다. 바로 라포르를 먼저 형성하는 것인데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어떤 말도 받아들이기 쉽다. 역시 근사록에 실려있는 충고, 정성은 남음이 있고 말은 부족해야 한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통하는 귀한 가르침이다. 굳이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통할 수 있다면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충고란 참 어렵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충고. 나를 지키고 벗을 지키고 나아가 나라를 지키는 가장 귀한 일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